네, 자동차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차 이슈의 박주영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 분의 패널들과 함께 할 텐데요. 김필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동차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카 레이서, 개그맨 레이서, 게이서 양상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차 이슈는 역시나 신차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SM6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르노 삼성 자동차의 프리미엄 중형 세단 SM6가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SM6로 돌아왔습니다. 2016년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더 뉴 SM6는 고객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크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이요. 신규 파워트레인입니다. 리어 서스펜션을 개선해서 이전 모델 대비 확연히 업그레이드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에이다스 성능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SM6의 최대 강점인 외관 디자인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내외장 디테일을 보강해서 세련미를 강조했으며 신규 외장 컬러도 여러 가지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다 이렇게 과장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변화됐습니다. 네. 크게 변화 안 됐어요. 네. 네. 디자인이 화려해졌습니다. 하나도 안 화려합니다. 그냥 수수한 전형적인 부분 변경 모델이고 네.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대부분의 이 자동차 오너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변경보다도 부분 변경 범위는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는 좀 부분 변경할 때마다 확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스타일이고 프랑스 르노나 뭐 프랑스 푸조나 이런 유럽 회사들은 부분 변경할 때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실을 많이 기했다라는 평은 할 수가 있는 게 헤드램프 이런 거 막 바뀐 것 같지는 않지만 안에 내용물이 바뀌었어요. 네. 네, 매트릭스 LED 같은 그런 고급 장치 같은 게 들어간 거는 3천만 원대 대중 중형 세단에 들어갔다는 거는 일단 칭찬할 만한 거죠. 그리고 에이다스 기능이 꽤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놀랐다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혹시 에이다스 시스템 자체가 자율주행 기능이다라고 착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운전 보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10초, 20초 정도 잠깐 뭐 병따개를 딴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옆에 짓는다든지 보통 핸들을 못 넣거든요. 근데 그것도 맑은 날 직선도로 한산한 도로에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SM6 에이다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응용 가능한 거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자기 자신만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운전할 때도 에이다스 시스템, 자율주행 기능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저보다 믿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실 이게 자율주행이 거의 레벨 2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또 한국형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국 도로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읽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HDA 기능 같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말하는 HDA 기능 같은 거는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운전자보다도 더 똑똑하죠.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 있으면 자동으로 속도도 맞춰주고 이런 거 다 귀찮았던 일인데 요거를 차가 다 이제 해주니까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믿고 가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정부의 자율주행차 포럼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기술적인 것들 많이 이제 관련해서 해주는데 너무 의지하는 게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운전이라는 거 분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속 페달 밟을 테니까 너는 브레이크는 네가 밟아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나오는 명칭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운전 보조 기능이라는 뜻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4나 5가 돼야지 차에다가 책임 물을 수 있고 보험도 나오고 거의 완벽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어디까지나 이 운전 보조 기능, 뭐 고령자가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 자동 비상 정지해 준다든지 핸들 꺾어 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SM6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대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반떼 N9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아반떼 차종의 N9 출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사는 판매량이 많은 아반떼에 N9을 적용해서 고성능 브랜드를 대중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올뉴 아반떼 N9은 가솔린 1.6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7의 힘을 발휘하며 6단 수동 변속기와 7단 DCT를 변속기로 채택했습니다. 네. 아반떼 N9이 또 처음 나오네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아반떼가 N이 없어요. 네. N이 없는데 N9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예를 들어서 벤츠가 뭐 AMG가 있고 AMG 라인 뭐 이런 게 뭐 패키지가 나오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원래 N도 없는 아반떼가 그 N 라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아반떼 N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너무 이뻐서 N이 마음에 드는데 N보다는 N 라인을 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N 라인이 나오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N도 없는데 N 라인이 나온다. 나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반떼 N도 근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N이 먼저 나오고 N의 성능이랑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거보다는 아반떼랑 아반떼 N 사이인 N 라인을 사겠다 해서 N 라인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N9과 N이 그렇게 다른 건가요? 그럼요. 완전 N은 바로 서킷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네. 성능이고 네. N9은 서킷 가려면 몇 개 좀 만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튜닝 중에서 일부만 손을 대서 네. 소비자의 만족도를 좀 높이면서 N의 특성을 주고 싶을 때 그렇죠, N9이라는 그렇죠. 말 써요. 드레스업 튜닝 쪽으로 해서 뭐 프론트 립이나 사이드 스커트라든지 리어 스포일러라든지 실제로 이런 거 서킷 들어가려면 엔진이라든지 이런 특성, 퍼포먼스 특성을 키워야 되는데 대래 N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특성을 다 집어넣지만은 라인 같은 경우는 드레스업 튜닝 쪽으로 이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좀 더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층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N9부터 먼저 나오는데 원래 N 하게 되면은 i30N이라든지 원래 밸러스트 N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네. 아반떼도 지금 새로 모델 나오지만은 극과 극인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N9이 나와서 얼마큼 만족도를 높일지는 좀 상태를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국 씨 말이 맞아요. N부터 딱 내놓고 네. 멋있게 네. N 딱 내놓고 N 살 사람 N 사. 네. 야 N까지 안 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N 라인도 조만간 나올 거야. 네. 기다려. 이게 멋있는 거죠. 저도 약간 그런 중인 네. 거죠. 근데 현대자동차가 아직 조심스러운 거지. 어. 야, 아반떼 N 만들면은 살까? 사람들이 많이 살까? 야, N 라인부터 일단 내놔보자. 요거가 만약에 1000대 팔리면은 요거의 한 10분의 1 정도는 N도 살 거야. 약간 요런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니 드네요. 근데 그거는 말이 이제 현대가 그래도 사실 뭐 뒤늦게라도 고성능 브랜드 N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벨로스트 N, 그래 i30N은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i30N이 있고 그리고 아반떼 N, 그리고 소나타 N, 그리고 최종은 제네시스 N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네. 벌써 아반떼 N부터 고민을 하면 네. 이게 말이 안 된다 나는. 네.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게 소나타 그랜저 너무 많은데 아반떼 N부터 고민을 하면 이 고성능 브랜드의 이거 N 라인의 개념 이 자체가 이게 무너지는데 벌써부터. 무너졌네요, 네. 벌써. 상국 씨가 무너뜨렸네, 그거를. 현대자동차 모터스포츠 팀의 소속이면서 그걸 무너뜨리네요. 아니 근데 그 아반떼 N이 그 사실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시 번복이 돼서 아반떼 N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제가 또 우연찮게 제 유튜브에 가시면 아반떼 N 네 퍼포먼스를 한번 보실 수 있을 최초로 겁니다. 아반떼 N이 상국 씨가 가는 대로 같이 가주더라고요. 아반떼 N 개발 중인 차가 비장막이 다 씌워져 있고 이 차는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이 위장막 씌웠지만은 특성 같은 거를 주변에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조금씩은 일부러 그래서 공개할 때도 그렇지만은 색깔을 살짝 보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반떼에 또 아반떼 스포츠 모델이 있었잖아요. 스포츠 모델은 이제 생산이 중단된 건가요? 그렇죠. 아반떼 스포츠는 지금은 만들고 있지 않은데 네. 그게 이제 N 라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델 자체가 N이나 N9 쪽이 나오면서 스포츠 모델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튜닝 쪽으로 가고는 쉽지만은 실력은 안 되고 마음은 가 있고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반떼 N9이 나오면서 두 가지 특성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정의선 부회장 작품이지 않습니까? 원래 10년 전쯤에 니르부르킹 쪽에서 시작을 해서 월드랠리 챔피언십을 우승을 하면서 이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i30N이라든지 벨러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겠지만 해치백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세단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세단에다 넣는 거는 최초기 때문에 아까 양성욱 씨가 말씀하신 대로 소나타 N이나 제네시스 N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적용하기 제일 좋은 것이 아반떼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반떼의 세단에다가 N을 적용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은 중형적인 소나타로 가고 고급 프리미엄인 제네시스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N9과 N이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아, 네. 예, 예. 왜 아반떼 N 나오면 사실 건가요? 아니요, 전 제네시스가 있는데요. 제네시스가 있는데 아반떼. 사지도 않으실 거면서 그렇게 역정을 내셨다고요? 아니 근데 이제 네. 그래도 N이 먼저 나오고 N9이 나오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아직까지 소신입니다. 예. 네, 다음은 디젤 가솔린 자동차 판매 금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기 과제로 디젤 가솔린 자동차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공공금융기관의 석탄 화력 발전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특히 장기 과제로 이 디젤 가솔린 신차 생산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그린 모빌리티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선 이미 입법을 통해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이 들어간 신형 승용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노르웨이가 2025년, 영국이 2035년, 프랑스가 2040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디젤 가솔린을 아예 생산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이 부분들이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은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 판매 중지를 이 노르웨이가 지금 2025년이면 5년 후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는 이유가 사실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천국이라고 볼 정도로 이 들어가는 전기에너지 97% 수력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친환경이죠. 그러니까 차만 완전히 무공해로 만들면은 완전한 청정 국가를 만든다는 취지가 바로 노르웨이인데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틀리죠. 우리나라 2.5배 크기, 500만 인구 밀도, 굉장히 조건이 워낙 좋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완전히 틀리죠. 네. 그걸 선언하다 보니까 뭐 독일 2030, 또 원래는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2040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조정을 해서 영국이 2035, 프랑스가 204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눈치를 봤어요. 2, 3년 전에도 저도 그 자문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선언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냐면요.